안녕하세요. 행정학 언론 수강생 여러분, 신입생들이죠. 네.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네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강의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직접 올리는 거 하고 있었는데, 이 대구시에서 이제 재난안전 문자가 띡 오면서 거의 다 했었거든요. 띡 올라오면서 이제 파일이 날라갔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간은 이제 4월 30일이고요. 이제 보니까 그 비대면 수업이 이제 한 학기 내내 계속되기로 했는데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담화를 하는데 그 5월 11일 이후에 잘하면 초중고 이렇게 대면 수업, 그러니까 등교를 가능하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가져보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초중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 개학을 하면 대학도 이제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염려되는 점은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워낙 세게 코로나의 풍파가 지나갔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황금 연휴인데 뭐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홍보하더라고요. 그 사회적 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조심해 달라고, 자제해 달라고, 외출을 자제하고 먼 거리 여행 자제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뭐 이렇게 잘 지켜달라고. 저도 이제 뭐 휴일이지만 그냥 학교 나와서 네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네, 그 재난안전문제 때문에 속이 좀 상했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굉장히 짜증냈습니다. 승질 버럭버럭 난다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토로했죠. 네, 대구시에 대해 분노를 했어요. 뭐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그래야지 화가 풀릴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뭐 행정학의 목적, 행정의 목적, 행정이 뭔지 이런 얘기들 좀 했고요. 이번 시간에 얘기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제 행정학의 이제 친구들, 인재판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정치학이고요. 두 번째로 경영학이에요. 일단 정치학부터 얘기를 해보면 정치학은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정치학에도 행정학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최초의 행정학 관련 연구 뭐 논문은 뭐냐면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우드로 윌슨이 쓴 논문이에요. 근데 그분의 뭐 직업 정치학자예요. 대통령이고 행정학자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 행정학 연구는 그래서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학문은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큰 조직 하나는 이제 기업이고요. 하나는 정부로 대변되는 큰 조직을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유사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다 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서로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정학 전공이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행정학에서 나온 연구들만 본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정치학 관련 논문도 많이 봤고요. 특히 이제 경영학 관련 논문을 보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경영학 쪽에서도 행정학 관련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서 경영학에 접목시킬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네. 첫 번째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관리 기술적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행정이든 경영이든 주어진 목표가 있을 겁니다. 뭐 미션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뭐 좋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사합니다. 목적이 좀 다르긴 하죠. 이제 뒤에 이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 얘기하겠지만 행정의 주요 목적은 네 공공성 공익에 바탕을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 기업에 관련된 거죠. 기업하고 시장에 관련된 거죠. 주요 목적은 뭘까요? 이윤 창출, 이윤 극대화, 맥시마이징 프로핏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가용 자원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계획적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부 조직이나 기업 조직이 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관료제하면 뭘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조직 이론, 조직 관련 과목을 듣거나 인사행정 과목을 들으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추후에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관리제 할 때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피라미드형 구조 생각하세요. 피라미드형 구조. 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급부터 9급까지. 네. 그리고 숫자를 보면 1급이 뭐 상대적으로 적고 9급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 숫자들을 배하려면 뭐 삼각형모가 될 거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이나 사장이 있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임원진들, 뭐 상무 전부 다 좋습니다. 그 다음 뭐 부장, 차장, 과장, 뭐 대리, 네. 그다음 일반 평사원으로 이어지는 관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 행정이나 경영에서 얘기하는 연구 대상인 정부 조직이나 기업들이 왜 관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많이 완화됐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앞서 얘기한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거예요. 또 조직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더라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협동행위적 측면입니다. 그 뭐냐면 조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정부 조직이든 기업이든. 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 반목하고 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서로 협동해야죠. 목표가. 물론 근데 실제로 보면 특정 조직 내에서 이제 반목과 갈등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조직을 만든 이유,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특정 목적, 뭐 이윤 창출이 됐던 공공성 추구가 됐던,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협동 행위를 해야 됩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유사하고요. 그러면 차이점을 볼까요? 차이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첫 번째로 목적 부분. 앞서 얘기한 거지만 이제 행정과 경영은 목적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공성 추구, 공익 추구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국가의 발전과 생존, 국민의 행복을 이제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 네. 정부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형평, 민주, 평등 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강조하게 돼요. 반면 경영은 이제 경영의 주요 목적, 기업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네, 좀 싼티나게 얘기하면 물건 팔아먹는 거잖아요. 물건 팔아서 뭐 하려고? 이윤 얻으려고, 돈 벌려고, 이윤 극대화합니다. 맥시마이징 프라핏이죠. 근데 물론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약간의 이제 기업의 편으로 경영의 편으로 들어 얘기하면 기업이 반드시 네 이윤 극대화만 추구할까요? 아니에요. 네, 공공성 공익, 지역사회 환원들 많이 합니다. 네, 뭐 일반 웬만한 그 기업들, 큰 기업들은 네, 뭐 콘서트홀이라든가 공연장, 문화센터, 문화재단 등을 운영해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네, 이게 반드시 이윤 추구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영이 반드시 이윤 극대화만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다.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집단이다 얘기하는 건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법적 규제의 측면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에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활동을 하려고 하면 특히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법률. 네. 대한민국 최상위의 법은 헌법이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누가 제정합니까? 정부에서 함부로 못해요. 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네. 국회에서 만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 법률 제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부가 활동을 못해요. 근거가 없으면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정부기관 내 규칙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정부 활동을 해요. 정부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를 엄격하게 받죠. 반면 경영은
상대적으로 이제 법적 규제를 덜 받아요. 뭐 비적용까지라고 이제 뭐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고 막 그 수험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적용 많이 받죠. 법적 규제 받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부 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법적 규제가 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규제가 많다는 법적 규제가 강하다는 그 표현 뭘까요? 좋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국정 철학, 국정 과제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규제 완화입니다. 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민간 규제, 기업에 관한 규제라든가 시장에 관한 규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를 콕콕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어요. 뭐 그 당시 규제 끝장 토론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 까먹으면서 토론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정부 관계자, 기업 관계자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번 정부도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뭐 스마트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기업 관련 규제를.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4월 30일인데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물류창고 이제 그 공사 도중에 짓고 있는 도중에 화재가 크게 났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38분 정도가 돌아가셨고 부상자도 많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봤는데 이걸 보고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무조건 기업에 관련된 민간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될 규제가 있고 오히려 강화해야 될 규제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뭐 재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화재 사건이 나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규제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산업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정부의 규제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활동을 못해. 이런 것들은 풀어주고 완화시켜줘야겠지만 정말 이제 안전에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규제는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치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행정은 본질적으로 이제 정치적 성격을 띄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면 네 정치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국회의 동의, 정치인들이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뭐 어떠한 특정 사업을 하던 어떤 행정을 뭐 하던 뭐 정책을 시행하던 간에 네, 항상 국민의 감시 아니면 시민단체의 감시, 국회의 감시 서로 이제 받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정치 권력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경영은 상대적으로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심하게 교과서를 보면 뭐 강제력과 권력수단,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수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규제도 강제력입니다. 강제력이에요. 행정이 정부가 공공부문이 민간에게 행사하는 강제력이 그러니까 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과 권력수단이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행정행위에 비해서 이제 경영에서 얘기한 기업 활동은 시장 활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강제력이 덜 미치긴 하죠. 근데 뭐 대표적인 예 하나 보면 네 공권력이 정부가 강제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대표적인 예 2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치킨값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재밌는 예인데 치킨값을 이제 인상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서민경제,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니까 치킨값 올리지 마라. 그랬을 때 이제 큰 치킨 회사들 뭐 교땡 치킨이라든가 뭐 BH땡 치킨 뭐 이런 치킨 회사들이 이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이제 치킨값 원상복귀 시켰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땡큐 치킨만은 인상을 고수했죠. 정부가 뭘 했을까요? 세무조사 들어가겠다. 강제력 행사한 거예요. 준강제죠. 강제력이죠 뭐.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뭐합니까? 비땡큐 치킨도 굴복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강제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등, 이제 행정이나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시장 혹은 또 이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제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어떻게 제공되냐예요.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네. 원칙으로 해요.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학력이 더 높다고, 돈이 더 많다고, 뭐, 정치적 권력이 세다고, 뭐, 더 이렇게 특혜를 봐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아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많죠. 이제 특정 집단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깝깝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기업은 어떨까요?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데 평등하게 제공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지 않죠. 뭘로 차별하나요? 돈이죠, 돈. 돈입니다. 돈 많이 내면 좀 더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요. 돈 안 내면 못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 많이 쓰는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핸드폰 들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십시오. 네. 돈 있고 그러면 좀 더 좋은 핸드폰 쓰는 거죠. 아니면 뭐 많은 거고 그냥 덜 좋은 거 쓰는 거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독점의 문제예요. 행정은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고전 행정에서 특히 더 그랬는데 독점성을 지닙니다. 국방, 치안, 외교 여전히 보십시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치안 부분은 약간 이제 흔들린 측면이 있어요. 경찰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 제공해줬지만 민간 치안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국방부가 다 하지 않습니다. 무기 같은 거 이제 민간 기업이 많이 만들어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전투기 같은 거 미국 같은 거 민간 기업이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 로키드 마틴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요. 전투기 만듭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국방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독점성은 다소 이제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하죠. 국방, 외교, 치안 같은 거 보면. 네. 과거에는 심지어 뭐 통신, 전화라든가 우편, 택배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제공했어요. 교통, 철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에는 민간 경영이든 행정이든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면 뭐가 될까요? 그 서비스는 나 이외에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서비스 써.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항상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뭐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영에서도 특정 기업이 소수의 기업이라든가 한 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독점적 질을 가지고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게 돼 있어요.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경영에서 이제 볼까요? 독점의 문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면, 네, 그 기업이 만든 상품은 많이 팔리게 돼서 이득을 많이 본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나 그 상품은 도태되는 거예요. 네,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 지향적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쓰죠. 고객의 눈을 이렇게 확 끌 수 있는 제품을. 근데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경영의 부분에서도 기업의 부분에서도 독점적 지위 혹은 과점적 지위를 가진 것들이 많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하나 대표적인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가죠. 핸드폰 이제 학생들과 같이 물어볼 거예요. 핸드폰 어디 거 쓰세요? 물어보면 뭐 기업 몇 개 안 되잖아. 여건이 안 돼서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요. 뭐 보통 보면 뭐 삼성 거, LG 거, 뭐 애플 거, 뭐 화웨이 뭐 모르겠어요. 몇 개 뭐 안 되잖아요. 요즘엔 중국 거 잘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지위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네. 핸드폰 통신 서비스 어디 거 쓰십니까? 이것도 몇 개 안 돼요. 정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LG, U+, KT, 아니면 알뜰폰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을 함부로 못해요. 뭐 이론적으로 자유롭게 진입해서 경쟁한다고 하지만 독점적 혹은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허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다음에 이제 관할 및 영향 범위예요. 행정 서비스의 관할 및 영향 범위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영,
기업이 만들어내는 시장에 나와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관할이나 영향 범위가 어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내야 해당 서비스 이용하지. 특별한 경우 제공은 돈을 내야죠. 네,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의 영향력은 모든 국민이 이론적으로 대상이 되지만 기업이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 나와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고객 범위 내에서만 고객 관계 내에서만 관할 범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자, 정부도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관할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주민센터 가서 뭐 이렇게 특정 이렇게 증명서 이런 거 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뗄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어지간한 증명서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이제 뭐 이렇게 뗄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또 가서 떼.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근데 이제 가서 떼면 돈도 내야 돼. 수익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걷고요. 아직도 이제 직접 가서 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라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재산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수수료를 내고 떼야 됩니다. 직접 가서. 신청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가서 떼야 돼요. 그럼 비용이 약간 수반이 돼요. 이런 건 뭐냐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이용하는 특정돼 있고 그 사람에게 비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았죠. 입장료 받는 공공 서비스들 보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에게 이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경영은 돈을 낸 사람에게만 고객 범위가 한정된다고 했는데 자꾸 이제 핸드폰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에게 같이 있었으면 핸드폰 없으신 분,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뭐야?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의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가 크게 들어가요. 강제력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요금제 같은 거 함부로 못 올리게 담합 못하게 통제도 하고요, 정부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거의 모든 국민이 해당 민간 서비스지만 민간 서비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다음으로 이제 행정학과 정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정부는 뭘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입법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입니다. 의회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이제 양대 이제 뭐 이렇게 사법기구가 있죠. 헌법재판소와 이제 대법원 그 밑에 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사법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청와대, 이제 중앙부처, 각종 지방정부, 뭐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청,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각종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부예요. 이 광의의 정부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괄하는 게 광의의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학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이제 좁은 의미의 정부는 뭐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라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국회와 법원을 제외한 일반 정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정부. 청와대, 뭐 중앙부처들, 뭐 다수 지방 정부들이 이제 좁은 의미의 정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정부를 조금 하고 왔으니까 미국의 이제 의회제도, 한국과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뭐 정부에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물론 정부도 다릅니다. 의회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우리는 국회가 어떻게 돼 있죠? 국회의원 종류 하나야. 하나. 그냥 국회의원이야. 미국은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이미 들어봤을 것 같아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어요. 시네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하면 이제 아이 컨택트 하면서 퀴즈를 낼 텐데, 상원의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 이건 쉽습니다. 미국의 주가 몇 개인지만 맞출 수가 있어요. 미국의 주가 50개 주고요. 주당 2명씩 있어요. 그래서 상원의원은 100명이에요. 100명.
하원이 이제 우리 국회의원 이제 선출 방식하고 비슷해요. 각 주의 인구 비율 좀 무너지긴 했지만 인구 비율에 맞춰서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의원 포션이 많고요. 인구가 적은 주는 하원의원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 그러니까 하원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는 어디고 가장 이제 하원의원 수가 적은 곳은 어딜까요? 가장 많은 곳은 이제 몇 번 물어보면 여러분들 맞춰요 금방. 네, 처음에 뉴욕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뉴욕은 2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에 53명 정도가 돼요. 일단 총 하원의원 미국의 총 하원의원의 수는 453명 정도 됩니다. 435명 잘못 얘기 435명이고요. 그중에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인구가 많아서 53명의 하원의원을 뽑고요. 그다음에 가장 작은 주는 어딜까요? 네, 미국 본토가 뭡니다. 먼저 하와이가 나오는데 하와이 아니고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원의원은 둘이에요. 주당 2명씩이기 때문에 하원의원은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인구가 적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쥐 같은 존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통령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부통령은 펜스죠. 마이클 펜스 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부분을 총괄하고 있죠. 이제 근데 이 부통령은요 직함이 2개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가면 부통령이 되고요. 입법부, 국회, 의회로 오면 네 상원의원, 상원의장입니다. 의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면서 행정부의 부통령 신분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표현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잇는 가교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아니면 박쥐라고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박쥐, 이도저도 아닌 표현도 하고요. 근데 막강한 권한, 물론 행정부 내에서 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 근데 뭐 생각보다 크진 않고요. 근데 입법부에서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져요. 상원의원 수가 아까 1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에 붙였는데 50대 50이야. 그냥 끝날까요? 여기서 무게추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냐?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인 이분이 하세요.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미국의 의회도 이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영상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은 열린 게시판에 제가 고민을 해서 올릴게요. 네,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십시오.